많이 입원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 법에 의해서 입원이 필요한 그런데 이경호 씨 왜 나를 밀착 취재하는 겁니까? 오늘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건강님과 밀착 취재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문영훈입니다. 관장님,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호의무자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보호의무자라는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이유는 이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의미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제도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보호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일본 법을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생긴 개념이에요. 근데 일본도 2013년도에 보호의무 제도라는 제도를 없애고 민법에 있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가지고 이 법의 내용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법이 이제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와 지금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차이는 부양 의무를 하는 보호 의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은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후견인이 맨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법을 바뀐 이유 자체는 이제 보호 의무의 대부분인 가족분들이 입원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후견인을 앞에 둬서 자신의 결정력을 좀 도와주는 분들이 먼저 이분들이 꼭 입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이 그 개념을 받아들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명쾌한 설명이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관장님께 더 붙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따른 부양의무자 2인, 전문의 2인의 동의해야 입원이 가능해지면서 비자의 입원이 악용 가능성을 낮춘 것이군요. 이 법에 의해서 입원이 필요하지만 입원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서 개정 법안을 낸 상황인데요. 이 법에서는 보호의무자라는 내용을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로운 개념의 보호의무 개념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법에 있는 이제 그 부양의무인 분들을 누구나 이제 입원을 할 수 있는 때 필요한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과거에 후견인들이 이제 부양의무자의 우선순위 있었는데 이 우선순위를 없애고 누구나 똑같다 얘기가 있고요. 민법 974조에 의하면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부양의무자끼리 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그걸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 없이 보호자 한 명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해진다면 제가 연락하지 않던 선초님에 의해서 갑자기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비자발적 입원을 다 없애자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게 사실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도 맞습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 아니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한 명이 본인의 입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법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를 이제 제3의 단체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번 적절성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번 적절성 심사위원회가 5대 국립병원에 소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98%가 입원이 적절하다고 계속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3의 단체에서 이와 관련돼서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 회원들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져 갔듯이 입원을 나의 의사와 관련 없이 비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점점 없어져 가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보호의무라는 제도를 없애고
부양의무 내용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저희가 같이 사는 것을 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바뀌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우리 회원분들이 한번 어떤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가 1인 가족이 앞으로 3, 4년 되면 이제 30%가 넘어가고 도시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만약 입원이 필요한데 그런 그 보호임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법의 다른 쪽도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외래치료 명령제도 있고 또 사실은 이번 법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복지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